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 정치권도 뜨겁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USB와 북한 원전 추진 논란, 그리고요 한일 해저 터널 논란. 어우, 뜨겁습니다. 여야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최영두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논평을 내었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그랬고 네. 오늘 연설에서도 우분투 아프리카 속담이 아프리카 말이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네. 야당이 있어 여당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제 논평 제목은 우분투 없는 우분투 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제 바로 그 야당에 대한 공격과 급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야가 함께 풀어야 되는데 모든 공은 여당이 만든 것이고 야당한테는 아무튼 모든 그 비난과 이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한 한 푼의 뭐 이해도 없는 이런 그 연설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지금부터 우리 우분투로 정말 돌아가자.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 게 제 논평 요지였습니다. 최영두 대변인도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가 좀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말도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데 오늘은 야당의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여당 대표가 이게 너무 나가신 거죠. 이게 여당 대표가 너무 네, 나갔다. 너무 나간 겁니다. 이 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야당을 바로 비난하고 뭐 급박한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래서 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질문하는 것들은 다 답해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고 대통령입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북원추 네. 북한 원자력 추진 계획이라는 비밀 계획이라는 문서가 이름 검찰 수사 검찰 공소장에서 갑자기 드러나면서 우리가 제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국민적 의혹이 생겨서 이걸 물었더니 이게 북풍이다 뭐 공작이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정말 다수당의 대표로서 또 힘 있는 대통령이 사법 조치 운운하면서 야당을 급박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가 여당 대표답지 않다. 아니 그 문제는 저희들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면은 한번 국정조사를 해보자. 네. 예,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역대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요구를 하면은 여당도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하면은 여러 자료를 시원하게 풀어서 또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이 발언권이 훨씬 많습니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이 지금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여당 대표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겁박하고 있다. 실제 무섭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네. 지금 뭐 청와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법적 조치를 하시자.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다 우리도 법적 조치를 해달라. 나도 고발해라. 예,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검찰 수사에서 진위를 가리게 될 것이니까. 자, 최재성 정무수석이 야당은 명운을 걸어라 얘기했는데 우리는 걸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 뭐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핵심이 뭐냐 아니겠습니까? 네. 2018년 당시 이제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예. 건넨 그 USB 예. 그 내용에는 이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내용이 있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원자력에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가 근거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적인 이제 거짓 주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 오늘 오히려 거짓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민족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이제는 뿌리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선을 그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시작해서 말로 이제 권력도 만들어지는 건데
한편으로는 말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국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얘기 없이 의혹 제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공격의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최재성 정무수석도 그런 차원의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준 대변인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산자부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파일을 지웠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 내용을 좀 뭐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이제 감사원 자료에 보면 이제 파일 지운 내용이 네. 530여 건인데 네. 그 530여 건 중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한 200여 건 문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출처가 없는 문건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문건도 한 200여 건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문건들 내용을 보면은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한 1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문건에 그 야당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북한적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인데 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최영두 대변인도 이 문건 보셨나요?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문건 한번 어제 봐주시면 산자부에서 공개했습니다. 산자부에 공개한 내용인데 예. 제가 이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산하 이제 정부 기관이겠죠. 이제 네. 산자부에서 나온 얘기를 아이디어 차원 내온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전 추진한다는 얘기로 이제 이슈를 몰아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공개된 문건을 봐서도 원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 그래서 네. 저런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면은 17개 자료를 다 공개를 하고 또 정말 극비리에 약간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은 네. 그 오늘 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같이 보수일람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국정조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힘에 의한 정말 구태 정치입니다. 힘이 있다고 의석수가 많다고 그 대통령의 권력이 있다고 야당 지도자가 국민이 질문도 못합니까? 아니 이렇게 수상한 기록들이 갑자기 드러났는데 그걸 무슨 갑자기 뭐 급박을 하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또 이 국회 들어서 국정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역대 정부나 역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요 한 서너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네. 이 국정조사를 해서 시원하게 저 자료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이건 예.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정 관련된 여러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어떤 국가 정책을 봤을 때 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냐면 국제 관계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이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원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단독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상식은 뭐냐면 북한 핵 문제가 있는데 원전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정조사 대상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기본의 외교의 문제를 봤을 때 이 원전 건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정쟁 차원에 대한 접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네. 왜 의아하게 생각하냐면은 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공문서 불법 파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대통령이 원전 싫어하고 원전 없애겠다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충실할 수 있겠는데 근데 검찰이 이제 뭐 증거인멸 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더니 네. 갑자기 공무원이 이거 증거 밤 심야에 이 500몇십 개나 되는 자료를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수사하는 검찰을 갑자기 온 나라가 흔들리듯이 몰아내기 위해서 검찰총장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난 1년간의 과정입니다.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거였습니까? 국민적 의심이 있고요. 이건 뭐 저희들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파일들이 만든 시점이 그 지금 우리 박성중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알죠. 우리 북핵 협상도 우리 역대 정부 때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원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2018년 5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린 사이에 네. 작성됐습니다. 그 파일도 보면은 비밀스럽게 이렇게 뭐 60보요이스란 말이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입니다. 예. 뭐 또 북원추라든가 이 비밀스러운 문건을 만들어서 17개나 된다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저희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 누구나 다 아는 이 원전 문제를 한번 다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왜 이 시기에 함께 원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예. 핵의 평화적 이용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을 왜 이 시기에 비밀스러운 문서로 만들고 그걸 저 정상회담 때 7개나 만들어서 또 이걸 심야에 이걸 폐기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게 있다면 박근혜 문제되면 진작 검찰 수사가 됐겠죠. 지금 자, 뭐 아니 요거는 또 한번 살펴보는 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제 북한의 문제를 좀 짚어볼게. 예. 원전을 건설했을 경우는 원전에 대한 뭐 핵 폐기물이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90년대, 93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이제 문제되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93년도에 NPT 탈퇴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국제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북한을 사시사철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핵 문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지금 그 사찰이 이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국제사회가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원전 건설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이 단독을 하겠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정황들이 지금 아니 자 정황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건 상식의 북핵 아닙니다. 수준인 것이죠. 북핵 폐기를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북핵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난 북핵 폐기? 굉장히 북핵 폐기를 전제로 이걸 하는 것인데 자, 아니, 그럼 그럼 최영두 예, 대변인 예. 대변인은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최영두 진짜, 대변인께 규제하고 이걸 있죠. 묻겠습니다. 예. 그럼 북핵 폐기를 전제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면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나요? 아니 이게 캐도가 그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네바 협상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이건 지금 북핵 폐기가 전혀 되지 않고 북핵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사이에 북핵 폐기를 위한 어떤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북한은 오히려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전제로 그러면 우리 핵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핵 주먹을 휘두르고 우리가 그 핵을 휘두르면서 조롱을 하고 우리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왜 원전 문제를 갑자기 제공했을까? 여기에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박성중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많고 여당도 할 말 많을 테니까 국정조사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자꾸 그 자체를 갖다가 어쨌거나 지금 여당도 국민의 42% 득표로 지금 야당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100일에 드러내면은 자, 다 나올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도 북핵 폐기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구상 가지고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들은 저 필리버스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한테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우리도 한때 핵무기를 가질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핵무기와 경제 성장은 같이 갈 수가 없더라. 이게 NPT 체제고 이게 현대 국제사회의 질서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믿고 또 국제사회를 믿고 핵을 포기하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캐도 때 이미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육자회담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30년 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그걸 지키라고 당부를 하면서 그런 전제 위에서 하는 이야기면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갖더구나. 대한민국에 자 박성준 대변인도 예. 조금 얘기하자고요. 네, 네. 이건 조금 역사적인 어떤 고찰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네. 북한이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는데 이제 그 우리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사실은 체제에 대한 어떤 강요가 있었습니다. 미소에 의해서요. 자본주의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50년대부터 쭉 어떻게 되냐면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경쟁, 체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90년대 탈냉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0년대 예. 탈냉전이 일어나고서 우리 한국의 체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위기가 상당히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90년대에 이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 핵을 포기시키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공급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의 어떤 큰 기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캐도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던 거고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아마 이제 2018년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북한의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교류와 남북 평화 협상을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이제 차원에서 여러 이제 논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원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핵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설명됐냐면 김영삼 정부에서의 에너지 개발 기구였던 캐도 경수로 지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국제 정치의 룰로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왜 하는지 의혹 제기를 야당이 했습니까? 최영두 지금 대변인한테 제가 묻고 네, 싶은 네. 게 있었어요. 궁금해 네, 죽겠어요. 네, 이거 네. 하나만 묻고 갈게요. 네. 원전 문건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네. V자가 VIP하고 관련됐다.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그걸 안 해봐서 안 해서 그래서 그 이제 보니까 뭐 버전 1, 버전 2가 있는데 그건 좀 내보니까 아니 그것은 좀 저 오해가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네, 뭐냐 오해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네, 오해가 하시는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이고 서울시장까지 했던 분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 없이 얘기한다라는 아이고, 것은 여당 의원들은 팩트 체크 없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 뭐 문건이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 해프닝으로 보고 핵심은 아닙니까? 넘어가시죠. 그럼요. 자, 해프닝이죠. 해프닝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구- 여당은 더 국민님께서- 많았습니다. 네. 네.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선을 넘는다니 언론도 야당도 감히 대통령한테 의혹 제기도 못하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롱스토님께서는 국정조사 말고 국민의 삶을 좀 걱정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계속 민생. 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문제고 부동산 문제 아니냐 민생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로 국정조사하는 게 예. 지금 필요할까요? 이게 국민의힘한테 국정조사 될까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도 하지 말아야죠. 온통 민생만 돌보고 봉사를 하거나 지금 각자가 나라도 지키고 또 국방도 튼튼히 하고 산업 정책도 만들고 하는 게 상임위 역할이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상임위 활동 같은 겁니다. 네. 상임위인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대상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이렇게 정정으로 만들고 이렇게 야당을 급박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여당의 태도가 저는 오히려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당이 문제다. 그럼요. 민생 정책은 우리가 지금 무슨 여러 소상공인 또 정책이라든가 정책 경쟁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박성준이 문제입니까? 박성준은 비교적 잘합니다. 아, 예. 잘합니다. 네. 지도부가 문제. 아니 이제 그 역대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 북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북풍 정치를 이제 활용했던 문제였는데 제가 앞서 왜 주앵커에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이 끝나고 체제 우위가 되면서 사실은 북풍 문제 가지고 선거에 이용해서는 실패된다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97년도에 이해창 당시 총풍. 후보일 때도 총풍이니 북풍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북풍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뭐 이걸 북풍 문제로 몰고 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NLL 대화록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그 NLL 문제도 그 역사가 좀 긴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이 북한의 전략이라는 게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체제 경쟁은 끝났죠. 끝났는데 체제 경쟁 이미 끝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네. 전쟁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비대칭 전략. 북한의 지금 전쟁은 뭐냐면은 핵무기, 사이버 전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래서 굉장히 그 새로운 군사 전략과 사이버 전략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북한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맨날 민족끼리라고 손을 잡으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먹을 풀지 않습니다. 핵주먹을 날리고 목구멍에 뭐가 들어가냐고 조롱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체제가 든든한 것 같지만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연평도에서 포격함하고 우리 천안함 침몰하면은 주가가 출렁거리고 외국 자본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이런 비대칭 전략의 문제까지 비대칭 전략의 이 위협, 이 방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력 발전 문제고 원자력 네. 발전은 우리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에
그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핵 주기를 완성할 수가 없고 혹시 이걸 무기로 전용할까봐. 네. 그런데 그 원전을 갖다가 지금 뭐 이미 북한은 지난번에 협상 과정에서 일부 폐기한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우라늄 농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원전하고 또 원전 기술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가 가진 여러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의구심도 그렇고 또 여당이 해소하고 싶은 그런 국민적인 의혹도 제가 다시 같이 한번 국정조사로 네. 빨리 결정해서 언급하지만 하시죠. 이 뭐. 문건 자체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드리고 싶고 17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뭐 계속 안보 군사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 지키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스키핑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안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평화 만들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화하고 또 협상하고 교류 증진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 정부 또 우리나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점에서 야당에서 왜 이렇게 정쟁으로 하고 있는지는 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길님께서 원하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끊임없는 논란은 아닌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임시국회 출발합니다. 주요 법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일 해저 터널은 이건 뭐지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은 뭐죠?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원전에 이 회오리에 빠져가지고 끝났어요. 아 참. 시간 낭비하지 다음에 말고 한 번 더 하시죠. 시간 내지 말고 네. 이거 딱 날짜 정해가지고 국정조사로 간단히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받을 때까지 계속 원전 문제 제기하실 건가요? 국정조사 받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고발해가지고 네. 검찰 조사를 받아서 검찰 조사를 끝낼 수밖에 없죠. 검찰로. 이게 원전 문제는 제가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정치 상황을 좀 타개하고 싶어하는 차원에서의 정쟁을 이 삼은 것이 아니냐. 야당의 여러 생각을 여당이 그렇게 재단하는 것도 사실 독재입니다. 이것이 왜 아,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팩트에 기반하지 아니 힘의 않기 정치 때문에 팩트에 아닙니까? 기반하지 왜 않기 팩트가 때문에. 없습니까? 이 예, 예. 팩트를 이